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1학년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6쪽부터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수필이라는 장르의 산문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제목의 수필인데요. 수필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일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 선생님하고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46쪽, 47쪽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48쪽, 49쪽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 먼저 읽어보니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반이 바뀌어서 처음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아직 학기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연무중학교 학생들 여러분께서는 학생 여러분께서는 일단 우리 학교가 큰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겠지만 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매년 첫 학기마다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진정한 벗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의 수필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을 같이 가는 벗, 양귀자라는 작가의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수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에 대해서 잠시 말해보고자 합니다. 수필의 장르적인 특징을 알고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필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냐면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일기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죠. 누구나 쓸 수 있고 본인의 체험이나 경험을 쓰는 글이기 때문에 체험적, 경험적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비전문적, 전문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일기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쭉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 생각했고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라는 어떤 마지막 부분에 교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적이라는 성격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변잡기적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신변잡기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일들을 기록한 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꼭 체험하고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봐왔던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변잡기라는 말이 어려우시면요. 이 문장을 외우세요. 이 문장을 외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변잡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일들을 기록한 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필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는요. 경수필, 중수필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수필, 중수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수필은 조금 가벼운 수필, 가벼울 경자를 써서 가벼운 수필이다.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 그래서 조금 무거운 수필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경수필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수필, 중수필의 특징은 차이점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가볍고 무겁고 이건데 가볍다는 거는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수필도 비슷하지만 이 글이 조금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수필을 중수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경수필만 다룬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네, 처음 부분. 학창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유별나게 더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은요, 조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인가 봐요. 좀 내성적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기존의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더 컸던 그런, 사람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학년이 바뀌고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곤 하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네, 친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서늘해지곤 했대요. 교실에 가도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기분으로 항상 학교를 등교하던 신학기가 싫었던 거죠. 지금 선생님이 좀 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쵸?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운동장 조회나 체육시간 같은 때 친한 친구도 없이 외따로 떨어져 그 지겨운 시간을 견딜 생각을 하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점심시간은 또 얼마나 무렴한지. 무렴이라는 거는요, 거북스럽다. 좀 이렇게 부끄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렴하다.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하지도 않은 짝과 김치국물 흐른 도시락을 꺼내놓고 밥알 씹는 소리까지 서로 환히 들어가며 밥 먹을 생각을 하면 입맛도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가 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편하지 않은 상대와 밥을 먹었을 때 그 불편한 기억 뭔지 아시죠? 네. 되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막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밥을 먹으려니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지금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새 하나둘씩 친한 친구를 만들어 저희끼리 밥도 먹고 조회 시간에도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속살거리는데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혼자만 외톨이로 빙빙 돌고 있는 아이는 나 하나뿐인 것처럼 생각되곤 했다. 어쩐지 다른 애들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만 이러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쵸? 더더욱 소외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주변에는요 사회성이 되게 좋아서 또는 성격이 되게 밝아서 활발해서 빨리 적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친구들과 비교되어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른이 돼서는 조금 밝은 성격이 되었는데요. 어릴 때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밝게 잘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한 4학년까지는 조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모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지독한 소외감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여름방학을 할 때쯤이면 운동장 조회나 점심시간을 외롭게 하지 않을 단짝 한 명 정도는 발견하기 마련이니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주기 마련이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47쪽. 그러나 역시 시간이 흐르면 신학기 또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이별과 탐색, 그리고 그 지독한 소외감에 시달리는 쓸쓸한 나날이 잊지도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제는 반이 아니고 새로운 그부들한테서 실컷 낯섦을 맛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는 영영 내 곁에서 사라졌다. 네, 왜? 지금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이제는 반이 아니고 그부들에게 낯섦을 맛봐야 하는 신학기는 없어졌대요. 나는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글쓴이. 네. 그 대신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는 빼앗고 속이는 황폐한 세상살이에 낯가림하며 사는 나날 속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기가 더 이상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편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세상 속에 내던져지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더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황폐한 세상살이라고 그 표현을 했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망망대해를 헤매는 듯한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하고 힘들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그러나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니 나 혼자서 이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려는 게 더 어렵고 힘들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홀로 헤치는 파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이나 어려움 등을 이렇게 파도라고 비유를 했죠. 네, 파도. 이 높은 파도를 나 혼자서 헤치려니 너무 거칠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맞아요. 네,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의 힘듦을 그렇게 꼭 이렇게 친구가 꼭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듣고만 있어도 친구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이럴 때 바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같은 또래가 겪는 어떤 시련과 고난 같은 것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의 확인.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 다들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볼만 하다는 용기가 솟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네, 어떤 친구가 돼야 하는지,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나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